박민수 씨 3개월 안에 나가세요. 아니면 월세 1,000만 원 내시든지. 30년을 함께한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이야기 계속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1994년 봄, 서울 강북구 미아동 골목 한편에 공간분식이라는 간판이 걸렸다. 24살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박민수와 최진우는 손을 맞잡고 웃었다. 민수야, 우리 이거 대박 나면 건물도 사자. 그래, 진우야. 민수는 레시피를 들고 왔다. 어머니에게 배운 떡볶이와 김밥, 튀김. 진우는 초기 자본 2천만 원을 댔다. 당시로선 큰 돈이었다. 역할은 명확했다. 민수는 주방과 운영, 진우는 자금과 대외 업무. 가게는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 사장님 인심도 좋고. 미아동 주민들은 공간 분식을 단골집처럼 드나들었다. 아침 일찍 문 열면 학생들이 줄 서서 기다렸다. 점심엔 직장인들이, 저녁엔 가족 단위 손님들이 찾아왔다. 1년 만에 본전을 뽑았다. 2년 차엔 직원을 한 명 더 뽑았다. 민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했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갔다. 진우는 가끔 가게에 들러 장부를 확인하고 단골들과 술 한잔 기울이곤 했다. 진우 형, 요즘 바빠? 응, 다른 거 좀 알아보는 중이야. 분식만으론 한계 있잖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의 야망은 알고 있었다. 더 큰 사업, 더 많은 돈. 하지만 민수는 달랐다. 그저 이 작은 가게에서 손님들 웃는 얼굴 보는 게 좋았다. 형은 욕심이 없어서 탈이야. 진우가 농담처럼 던진 말. 민수는 웃어넘겼지만 그 말은 나중에 다시 떠오르게 된다. 2004년. 공간분식은 이미 미아동의 명물이 되어 있었다. 10년을 운영하며 민수는 아내 수정을 만나 결혼했고 딸 지은이 태어났다. 가게는 여전히 번창했지만 건물주가 바뀌었다. 새 건물주는 나이 지긋한 할머니였는데 어느 날 민수를 불렀다. 사장님, 내가 이 건물 팔려고 하는데 혹시 살 생각 없어요? 네. 얼마인데요? 10억? 지금 시세론 싼 편이에요. 민수는 입이 바짝 말랐다. 10억? 당시 민수 통장엔 1억 원 정도가 있었다. 10년 모은 돈이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요. 그럼 다른 데 내놔야겠네. 아쉽다. 건물주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다. 민수는 그날 저녁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우야, 건물주가 건물 판대. 우리 같이 살까? 얼마? 10억? 전화 너머 침묵이 흘렀다. 형, 미안한데 나 지금 다른 데 투자하느라 돈이 없어.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하자. 그래, 알았어. 민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수정이 옆에서 물었다. 진우 씨가 뭐래? 돈 없대. 그럼 우리끼리라도 대출 받아서 살까? 10억 대출? 우리가 어떻게 갚아? 애도 있는데. 결국 민수는 건물 매입을 포기했다. 2년 뒤 그 건물은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 새 건물주는 임대료를 조금 올렸지만 그래도 참을 만했다. 민수는 그저 가게 운영에 집중했다. 그리고 진우는 점점 가게에서 멀어졌다. 형, 나 이제 분식집은 손 뗄게. 다른 사업이 잘 돼서. 그래. 뭐 하는데? 무역업. 중국이랑 거래하는 거. 진우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민수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함께 시작한 가게였는데. 형, 걱정 마. 나중에 형 도와줄 일 있으면 꼭 도와줄게. 진우의 그 말을 민수는 믿었다.
2019년 공간 분식은 25년 차에 접어들었다. 민수는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고 딸 지은은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가게는 여전히 단골들로 북적였지만 건물은 또 주인이 바뀌었다. 세 번째 건물주는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산 젊은 사업가였다. 임대료 좀 올려야겠습니다.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얼마나요? 지금 100만 원이죠? 150으로 올릴게요. 50만 원 인상. 민수는 한숨을 쉬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25년간 자리 잡은 가게를 옮길 순 없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님, 축하해. 응? 뭐? 형님 건물, 내가 샀어. 민수는 귀를 의심했다. 뭐? 내가? 응. 건물주가 팔겠다고 해서 내가 샀지. 형님 가게 지켜주려고. 진우야. 민수는 감격했다. 20년 전 함께 건물 사자던 그 약속을 진우가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 고마워, 진우야. 정말 고마워. 뭘? 우리 사이에. 형님, 걱정 말고 장사하세요. 임대료도 당분간 안 올릴게. 민수는 그날 밤 수정에게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진우가 건물 샀대. 우리 이제 임대료 걱정 안 해도 돼. 정말? 진우 씨가? 응. 옛날 의리를 안 잊었나 봐. 수정은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래도 조심해. 사람 마음은 돈 앞에서 변하니까. 에이, 진우가 그럴 리 없어.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앤데. 민수는 아내의 걱정을 가볍게 넘겼다. 그리고 처음 인연은 정말 괜찮았다. 진우는 약속대로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고 가끔 가게에 들러 민수와 소주를 기울이곤 했다. 형님, 장사 잘 되죠? 응, 그럭저럭. 내 덕분에 마음 편하게 하고 있어. 다행이다. 형님이 편해야 나도 편하지. 하지만 3년 차, 진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형님, 죄송한데 임대료 좀 올려야겠어요. 응? 얼마나? 지금 150이죠? 200으로 할게요. 50만 원 인상. 민수는 당황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 했다. 그래, 건물 관리비도 들어가고 그러겠지. 고마워요, 형님. 이해해 주셔서. 그리고 1년 뒤, 4년 차, 진우가 또 임대료를 올렸다. 형님, 이번엔 300으로 올려야겠어요. 뭐, 100만 원이나 올려?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주변 상가 임대료 보면 오히려 싼 편이에요. 민수는 항의했지만 진우는 단호했다. 형님, 제가 건물주예요. 사업은 사업이에요. 그 말에 민수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친구가 아니라 건물주로서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5년 차, 2024년 초, 진우가 민수를 건물 사무실로 불렀다. 형님, 앉으세요. 무슨 일이야? 진우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재계약서예요. 재계약? 아직 1년 남았는데? 형님, 저도 사정이 있어요. 이번에 임대료 600으로 올릴게요. 뭐? 민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600만 원. 현재 300만 원의 2배였다. 진우야,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2배로? 형님, 시세 알아보셨어요? 이 근처 상가 평균 임대료가 500에서 700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민수가 목소리를 높이자 진우는 차갑게 웃었다. 형님, 우리가 무슨 사이긴요?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죠. 그 순간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진우의 눈빛이 낯설었다. 3개월 드릴게요. 생각해 보시고 계약하시든지 나가시든지.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갔다.
민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30년. 30년을 이곳에서 장사했는데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제 자신을 내쫓으려 하고 있었다. 민수는 그날 밤 수정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임대료를 600으로 올린대. 뭐? 수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 300도 빠듯한데 600은 어떻게 내? 그러게. 나도 모르겠어.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가게 월 매출은 평균 1,500만 원 정도. 재료비, 인건비, 공과금 빼면 순이익은 400만 원 남짓. 여기서 임대료 600을 내면 오히려 적자였다. 진우 그 새끼가 진짜. 수정은 욕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다. 당신 다른 자리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30년을 여기서 했는데 지금 옮기면 단골들은 어떻게 해? 하지만 이러다간 우리가 망해. 부부는 밤새 말다툼을 벌였다. 결론은 나지 않았다. 다음 날 민수는 가게 문을 열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단골 손님인 강 부장이 들어왔다. 사장님, 오늘 표정이 안 좋네요? 아,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돕고. 강 부장은 30년 단골이었다. 민수보다 나이가 많았고 은퇴 전엔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 사실은요. 민수는 망설이다가 강 부장에게 사정을 털어놨다. 임대료가 2배로 올랐다는 것. 건물주가 진우라는 것. 강 부장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 진우 씨가 건물주예요? 네. 에휴. 사장님,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네. 왜요? 강 부장은 한숨을 쉬었다. 제가 예전에 부동산 일할 때 그 사람 거래 본 적 있어요. 사람이 겉과 속이 달라요. 계약서 꼼꼼히 보세요. 그 사람 빈틈없이 자기 유리하게 써놨을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진우가 준 재계약서를 다시 꺼내 읽었다. 법률 용어가 가득했고 민수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거 변호사한테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수정이 옆에서 말했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 그래도 계약서 잘못 쓰면 더 큰일 나. 민수는 다음 날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다. 상담 변호사는 계약서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거 완전히 건물주한테 유리하게 쓰여 있네요. 어떤 부분이요? 일단 임대료 인상 조항 보세요. 건물주 재량으로 연 1회 조정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건 건물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입자 동의 없이도요. 민수는 식은땀이 났다. 그리고 여기 계약 해지 조항 보세요. 건물주 필요시 3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일반적으론 세입자 보호를 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 통보가 원칙인데 이건 3개월밖에 안 줍니다. 솔직히 이 계약서 쓰시면 나중에 언제든 쫓겨날 수 있어요. 민수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계약서 수정 요구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자리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민수는 상담소를 나와 멍하니 거리를 걸었다. 30년 동안 쌓아온 이 가게를 이렇게 포기해야 하나? 민수의 상황은 단골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다. 강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장님, 우리가 성금 모아서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요? 우리가 30년 먹은 밥값이라도 해야죠. 단골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모았다. 10만 원, 20만 원씩. 한 달 만에 모인 돈이 500만 원이 넘었다.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 돈으론 부족해요. 일단 받으세요. 우리가 더 모을게요.
그런데 그날 오후 진우의 아내가 가게에 들어왔다. 민수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누구세요? 저요? 건물주 부인이에요. 여자는 가게를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에휴, 여긴 언제 봐도 낡았네. 우리 남편이 임대료 올린다고 했죠? 당연한 거예요. 이 시세에 300 받는 것도 봐준 거예요. 민수는 참으려 했지만 여자의 말은 계속됐다. 근데 듣자 하니 단골들이 성금 모은대요. 에휴, 민망하지도 않아요? 자선사업 아니잖아요. 장사가 안 되면 접어야지. 남한테 손 벌리고 그래요? 그 순간 주방에서 일하던 수정이 튀어나왔다. 뭐라고요? 지금 사실을 말한 건데요. 수정은 얼굴이 벌개졌다. 우리가 성금 달라고 했나요? 손님들이 알아서 해준 거예요. 아휴,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긴 우리 건물이에요. 건물이 뭐가 대수예요? 30년 동안 우리가 여기서 장사한 거 알아요?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세입자는 세입자일 뿐이에요. 수정은 손이 떨렸다. 민수가 아내를 말렸다. 여보, 그만해. 당신은 왜 참기만 해? 저 사람들이 우릴 뭘로 보는데? 진우 아내는 비웃듯 말했다. 우리 남편이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진작에 600도 아니고 1000 받았어야 하는데. 뭐, 아무튼 3개월 안에 결정 못 하시면 나가셔야 해요. 우리도 다른 세입자 알아봐야 하니까.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갔다. 수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당신,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골들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분노에 떨었다. 저 여자가 뭔데 저래? 건물주 부인이래. 에휴, 사람이 돈만 있으면 다야? 강 부장이 민수에게 다가왔다. 사장님,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일단 진우 씨가 건물 산 경위부터 다시 알아보세요.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을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이상한 구석? 네. 5년 전 그 사람이 건물 살 때 돈이 어디서 났는지부터 알아보세요. 민수는 강 부장의 조언을 따라 5년 전 진우가 건물을 산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수는 법률이나 부동산의 문외한이었다. 아빠, 내가 도와줄게. 딸 지은이 나섰다. 법학과를 졸업하고 로스쿨 준비 중이던 지은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기로 했다. 아빠, 이거 보세요. 지은이 출력한 등기부등본을 펼쳐 보였다. 2019년 10월 건물 소유권이 최진우로 넘어갔네요. 근데 여기 보세요. 뭐?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 있어요. 은행 대출 15억 원. 15억? 네. 건물 매입 가격이 17억이었으니까 진우 씨가 2억은 자기 돈으로 내고 15억은 대출받은 거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이상해?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대출 연대보증인 명단. 지은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엔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박민수? 왜? 내 이름이? 민수는 눈을 의심했다. 아빠, 혹시 진우 씨 대출 보증 서주셨어요? 아니, 난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그럼 이건 뭐예요? 지은은 아버지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민수는 기억을 더듬었다. 5년 전, 진우가 건물을 산다고 했을 때 특별한 서류에 사인한 적은 아, 그때 민수가 무릎을 쳤다. 진우가 은행 서류 좀 써달라고 했어. 형식적인 거니까 걱정 말라고. 아빠, 그게 바로 연대보증 서류였을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나도 모르게 진우 빚을 보증 선 거야? 네. 만약 진우 씨가 대출 못 갚으면 아빠한테 청구 들어와요. 민수는 식은땀이 흘렀다.
15억. 그 큰 돈을 자신도 모르게 보증 섰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이거 사기 아니야? 법적으론 아빠가 서명했으니까. 복잡해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일단 진우 씨 만나서 따져봐야 해요. 민수는 다음 날 진우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진우야, 나 좀 보자. 형님, 무슨 일이세요? 진우는 여전히 태연했다. 5년 전 내가 건물 살 때 내 이름으로 대출 보증 섰더라. 아, 그거요? 진우는 피식 웃었다. 형님이 서류에 사인해 주셨잖아요. 나한테 제대로 설명 안 하고 사인만 받았잖아. 형님, 제가 은행 서류라고 말씀드렸어요. 형님이 안 읽어보신 거죠. 민수는 화가 치밀었다. 그럼 지금이라도 보증인에서 빼줘. 그건 은행 동의가 필요한데요. 형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새끼가. 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자 진우는 한 발 물러섰다. 형님, 폭력은 곤란합니다. 여기 CCTV 다 찍혀요. 그리고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업이 어려워요. 건물 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럼 형님이 보증선 대출, 형님도 같이 갚아야죠. 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구나.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세요? 저도 사는 게 힘들어요. 진우는 그렇게 말하고 민수를 사무실 밖으로 내보냈다. 민수는 거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30년 친구. 아니, 30년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이용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밤, 민수는 수정과 지은 앞에서 무너졌다. 내가 바보였어. 진우를 믿은 내가. 수정은 남편을 껴안았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진우가 나쁜 거죠.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빠, 우리 이대로 당하면 안 돼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 일단 5년 전 진우가 건물 살 때 쓴 서류들 다 찾아봐요. 그리고 증인도 찾고.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딸의 눈빛이 단호했다. 아빠, 우리 이거 끝까지 싸워봐요. 그리고 한 달 뒤, 진우는 민수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 2주 안에 재계약하시든지 나가세요. 안 그러면 강제 퇴거 절차 밟겠습니다. 민수는 그 문자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지은은 밤낮으로 자료를 뒤졌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모아둔 서류 상자들, 먼지 쌓인 계약서, 영수증, 장부. 아빠, 이거 다 언제 모은 거예요? 창업 때부터. 어머니가 버리지 말라고 하셔서 그냥 쌓아뒀어. 지은은 상자를 하나하나 열었다. 그리고 마지막 상자 밑바닥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발견했다. 공간분식 공동 창업 및 건물 매입 합의서. 날짜는 1994년 3월. 30년 전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 작성한 문서였다. 아빠, 이거 봐요. 지은이 소리쳤다. 민수와 수정이 달려왔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민수와 최진우는 공간 분식을 공동 운영하며 향후 건물 매입 시 공동 소유로 한다. 비용은 각자 능력에 따라 분담하되 소유권은 5대5로 한다. 아래엔 민수와 진우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했다. 이게 진짜야? 민수는 믿기지 않았다. 30년 전 그 약속을 문서로 남겨뒀다는 것을. 아빠, 이거 법적 효력 있어요. 지은은 흥분했다. 진우 씨가 5년 전 건물 샀을 때 이 합의서대로라면 아빠도 공동 소유자였어야 해요. 그럼 지금 건물이 내 것이기도 하다는 거야? 정확히는 50%요. 근데 진우 씨가 이걸 무시하고 자기 명의로만 올렸으니 이건 명백한 배임이에요.
수정이 남편을 꼭 안았다. 당신, 이제 희망이 생겼어. 민수는 눈물이 핑 돌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반격할 무기가 생긴 것이다. 지은은 합의서를 들고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이 합의서가 1994년에 작성됐고 두 사람의 서명과 도장이 있으니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럼 아빠가 건물 절반 받을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 합의서는 무효다 주장할 수도 있으니 추가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예를 들어 당시 두 사람이 정말 공동 창업했다는 증인, 진우 씨가 건물 살 때 박민수 씨 명의를 썼다는 증거 같은 거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강 부장을 찾아갔다. 강 부장님, 혹시 5년 전 진우 씨가 건물 살 때 뭔가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강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무릎을 쳤다. 아, 그때. 뭐요? 진우 씨가 술 마시면서 자랑하던 거 기억나네. 민수 형 명의로 대출 땡겨서 건물 샀다고. 정말요? 응. 나도 그때 형님한테 허락받았냐고 물어봤는데 진우가 웃으면서 형은 서류 같은 거 안 봐. 내가 알아서 하면 되라고 했어. 지은은 녹음기를 꺼냈다. 부장님, 이거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사장님 30년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잊겠어. 지은은 강 부장과 함께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추가로 5년 전 건물 매입 당시 은행 대출 서류를 요청했다. 은행에서 받은 서류엔 민수의 도장이 찍힌 연대보증 서류가 있었다. 아빠, 이 도장 진짜 아빠가 찍은 거예요? 민수는 도장을 자세히 봤다. 이거 내 도장 맞긴 한데 난 이 서류에 도장 찍은 기억이 없어. 그럼 진우 씨가 몰래 찍은 거네요. 그럴 리가. 도장은 내가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혹시 진우 씨한테 도장 맡긴 적 있어요? 민수는 기억을 더듬었다. 아, 그때. 언제요? 5년 전 진우가 은행 서류 좀 써야 하는데 도장 좀 빌려달라고 했어. 하루만 빌려줬는데 그때 이 서류에 도장 찍은 거예요. 지은은 확신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아빠 동의 없이 도장 써서 보증 선 거니까. 지은과 민수는 증거를 들고 진우 사무실로 찾아갔다. 진우 씨,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지은이 30년 전 합의서를 내밀었다. 진우는 서류를 보더니 피식 웃었다. 이게 뭔데요? 1994년에 아빠랑 진우 씨가 작성한 공동 창업 합의서예요. 건물 매입 시 공동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죠? 아, 이거. 진우는 서류를 집어들더니 찢으려 했다. 아, 민수가 소리치며 서류를 뺏었다. 진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거 30년 전 거잖아요. 법적 효력 없어요. 효력 있어요. 지은이 반박했다. 합의서는 기간 제한 없이 유효해요. 특히 부동산 관련 합의는 더 그렇고요. 증명해 보세요. 그게 진짜 내 서명인지. 진우는 여전히 태연했다. 그리고 설령 진짜라 해도 이미 5년 전에 건물은 제 명의로 넘어갔어요. 법원 가서 싸워봐요. 시간 낭비일 텐데. 민수는 주먹을 떨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형님,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사업은 사업이에요. 진우는 그렇게 말하고 두 사람을 내보냈다. 사무실을 나온 민수는 주저앉았다. 지은아, 우리 이길 수 있을까? 아빠,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진우 말대로 건물은 이미 진우 명의잖아. 법원이 우리 편 들어줄까?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증거는 있었다. 30년 전 합의서, 강 부장 증언,
도장 무단 사용 정황. 하지만 진우 측에서 합의서는 무효다, 시효가 지났다 주장하면 법정 싸움이 길어질 것 같았다. 일단 변호사랑 상담 더 해봐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주일 뒤 민수 앞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박민수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윤성민 변호사입니다. 최진우 씨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민수는 긴장했다. 무슨 일이시죠? 제가 양심상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박민수 씨, 혹시 5년 전 건물 매입 당시 최진우 씨가 박민수 씨 명의로 대출받은 거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박민수 씨 동의 없이 도장 써서 보증 선 거니까요.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제가 당시 서류 작업 도왔거든요. 최진우 씨가 박민수 씨 도장 들고 와서 형이 바빠서 대신 찍어달라고 했다고 거짓말했어요. 그걸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전화 너머 침묵이 흘렀다. 네. 저도 변호사로서 양심이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증언하면 최진우 씨한테 불이익이 갈 거고 저도 일자리 잃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으세요? 네. 제 아버지도 평생 작은 가게 하시다가 건물주한테 쫓겨나신 적 있거든요. 박민수 씨 이야기 들으니 우리 아버지 생각나서. 윤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증거 자료를 민수에게 넘겼다. 5년 전 대출 서류 원본. 진우가 민수 명의로 대출받은 서류. 은행 CCTV 기록 요청서. 그리고 진우와 윤 변호사가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이거면 충분해요. 지은이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다. 아빠, 우리 이제 소송 걸어요. 민수는 그날 밤 수정과 지은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여보, 지은아. 우리 끝까지 싸워보자. 당연하죠, 아빠. 근데 소송 비용이. 강 부장님이랑 단골들이 다시 성금 모았어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충분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정. 그게 지금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었다. 2024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수는 딸 지은 그리고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다. 반대편엔 진우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원고 측 주장 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수 측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피고 최진우는 1994년 원고 박민수와 공동 창업 합의서를 작성하며 향후 건물 매입 시 공동 소유로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건물 매입 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 및 사기입니다. 진우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원고가 제출한 합의서는 30년 전 문서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또한 건물 매입은 피고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며 원고는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명의 대출권은요? 원고가 동의하에 연대보증인이 된 것입니다. 서류에 원고 서명과 도장이 있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원고는 해당 서류가 연대보증 서류인지 몰랐습니다. 피고가 은행 서류라고만 말하며 도장을 빌려간 것입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네. 증인을 신청합니다. 윤성민 변호사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 출석 명령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윤 변호사가 증인석에 섰다. 증인, 2019년 건물 매입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당시 최진우 씨가 저에게 박민수 씨 명의로 대출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형이 바빠서 대신 도장 찍어 달라고 했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박민수 씨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말은 최진우 씨가 박민수 씨 동의 없이 도장을 사용했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우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은 추측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제가 당시 이메일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진우와 윤 변호사가 주고받은 이메일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민수 형 도장 빌렸음. 빨리 서류 처리해줘. 형한텐 나중에 설명할게.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반박 있습니까? 진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오해입니다. 형님한테 허락받았어요. 증거 있습니까?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판은 2차, 3차로 이어졌다. 민수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2019년 10월 은행 대출 서류 작성 당시 CCTV 기록. 화면엔 진우가 혼자 은행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민수는 없었다. 재판장님 보시는 바와 같이 원고는 당일 은행에 없었습니다. 피고가 원고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진우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원고가 사전에 동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통화 기록이나 문자 기록을 제출하십시오. 진우 측은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했다. 재판장이 말했다. 피고 측 추가 증거 없으면 불리할 겁니다. 진우는 변호사와 속닥거렸지만 방법이 없었다. 그동안 민수의 일상은 계속됐다. 가게는 여전히 영업 중이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재판이 어떻게 될지, 건물을 정말 지킬 수 있을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보, 괜찮아요? 수정이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응, 그냥 생각이 많아서. 재판 잘 될 거예요. 우리한테 증거도 있고 윤 변호사님도 도와주시잖아요. 그래도 불안해. 법원이 진우 편 들면 어떡해? 그럴 리 없어요. 정의는 이기니까. 민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30년을 함께한 아내. 그녀가 없었다면 진작 무너졌을 것이다. 다음 날 강 부장이 가게에 들렀다. 사장님, 재판 어떻게 돼가요? 다음 주에 마지막 변론이에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응원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사장님, 혹시 재판 끝나고 이기시면 우리 여기서 축하 파티예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정의는 우리 편이에요. 강 부장은 그렇게 말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나저나 진우 그 인간 요즘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대요. 네. 소문 다 났거든요. 친구 배신하고 명예 도용했다고. 사람들이 다 욕해요. 민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진우를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론 안쓰러웠다. 30년 친구였는데. 사장님, 그 인간 동정하지 마세요. 자기가 한 짓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알아요. 그날 저녁 민수는 혼자 가게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30년.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을까. 학생들, 직장인들, 가족들. 모두가 이곳에서 밥을 먹고 웃고 울었다. 아빠. 뒤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안 들어가고 여기 있어? 그냥 생각이 좀. 지은은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빠, 우리 꼭 이길 거예요. 그럴까? 네. 윤 변호사님도 증언해 주셨고 CCTV 증거도 있고 진우 아저씨가 이길 수가 없어요. 민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무슨 소리예요? 전 아빠 딸인걸요.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아빠, 재판 끝나면 우리 가게 리모델링해요. 30년이나 됐는데 좀 바꿔야죠. 리모델링? 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인테리어도 바꾸고 메뉴도 좀 추가하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난 그냥 지금처럼 하고 싶어. 왜요? 이게 우리 가게 특색이잖아. 30년 그대로. 지은은 웃었다. 아빠는 변화를 너무 싫어하시네. 나이 들어서 그래. 부녀는 그렇게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다. 한편 진우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아내는 이미 짐을 쌌다. 당신, 나 내일 친정 갈 거야. 그래. 변호사 선임했어. 재산분할 청구할 거야. 마음대로 해. 진우는 술잔을 비웠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건물도, 돈도, 가족도, 그리고 30년 친구까지. 내가 왜 이랬을까? 진우는 혼잣말을 했다. 처음엔 정말 민수를 도와주려고 건물을 샀다. 하지만 어느새 욕심이 생겼다. 건물이 내 거니까 임대료를 올려도 되겠지. 민수 형은 나한테 빚진 거니까 좀 쥐어짜도 괜찮겠지. 그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민수를 친구가 아닌 세입자로 보게 됐다. 그리고 지금 모든 걸 잃게 생겼다. 진우야. 뒤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너 왜 그랬니? 민수 그 친구 얼마나 착한 애인데. 죄송해요, 어머니.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너 민수한테 가서 사과해. 네.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민수를 만날 용기가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재판 날이 다가왔다. 2024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장이 최종 변론을 듣고 판결을 준비했다. 양측 변호사님, 최후 진술 있으십니까? 민수 측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원고 박민수는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성실하게 장사해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피고 최진우는 그런 원고를 이용해 명예 도용과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30년 우정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정의로운 판결 부탁드립니다. 진우 측 변호사도 일어섰다.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와의 우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건물을 산 것도 원고 가게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만 사업상 어려움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정당한 건물주 권리입니다. 피고의 사정을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판결은 2주 뒤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민수는 법정을 나왔다. 지은과 수정이 양옆에서 손을 잡았다. 아빠 잘 될 거예요. 여보, 우리 믿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남은 건 판결뿐이었다. 2주. 그 2주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민수는 가게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재판 생각뿐이었다. 사장님, 떡볶이 하나요. 네, 잠시만요. 민수는 떡볶이를 볶으며 눈앞이 흐려졌다. 30년. 이 떡볶이를 몇 번이나 볶았을까? 수십만 명의 손님들, 그들의 웃음과 눈물, 모두가 이곳에 담겨 있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단골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닦고 다시 떡볶이를 저었다. 그리고 드디어 2024년 8월 말 판결 선고일.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원고 박민수 대 피고 최진우 사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민수는 숨을 멈췄다. 주문.
원고 박민수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민수의 심장이 뛰었다. 피고 최진우는 원고와 1994년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하고 원고 명의를 무단 사용해 대출을 받았다. 이는 배임 및 사기에 해당한다. 진우는 고개를 떨궜다. 따라서 건물 소유권의 50%를 원고 박민수에게 이전하라. 민수는 눈물이 쏟아졌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울렸다. 탕, 탕, 탕. 그 소리가 민수에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렸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지은과 수정이 아버지를 껴안았다. 아빠, 정말 고생하셨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 법정 밖에선 단골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사장님, 축하합니다. 이제 가게 지킬 수 있겠네요.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편 진우는 법정을 나오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항소할 겁니까? 아니요. 이미 끝났어요.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건물의 50%를 민수에게 넘겨야 했다. 게다가 배상금 5천만 원까지. 진우의 사업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고 이번 판결로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은 아내였다. 당신 이혼해요. 진우 아내는 차갑게 말했다. 나까지 빚더미에 앉을 순 없어요. 여보, 우리 재산 분할부터 하죠. 변호사 선임할게요. 진우는 그렇게 모든 걸 잃었다. 건물, 돈, 아내. 그리고 30년 친구까지. 판결 이후 한 달. 민수는 건물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았다. 법원 명령에 따라 진우는 건물 지분 50%를 민수에게 넘겼다. 형님, 서류입니다. 진우는 민수를 만나러 왔다. 가게 문 앞에서 멈칫거리던 진우를 민수는 냉정하게 바라봤다. 들어와. 네. 진우는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30년 전 함께 페인트 칠했던 벽. 함께 웃으며 떡볶이 나눠 먹던 테이블. 모든 게 그대로였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형님, 저도 처음엔 정말 형님 도우려고 했어요. 그래. 그래서 4명에 몰래 써서 대출받고 임대료 10배 올리려 한 거야?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우야. 네. 우리 30년 친구였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인데.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되는 줄 알아? 넌 날 이용했어. 친구가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본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님, 이제 우리 다시는 못 볼 거야. 법적으론 공동 건물주지만 난 너랑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진우는 눈물을 흘렸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가줘. 손님들 올 시간이야.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갔다. 그날 이후 진우는 다시는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다. 민수는 건물 관리권을 넘겨받았다. 이제 임대료 걱정은 없었다. 오히려 나머지 50%를 가진 진우가 민수에게 월 관리비를 내야 했다. 여보, 이제 진짜 끝난 거야? 수정이 남편에게 물었다. 응, 이제 끝났어. 민수는 아내를 껴안았다. 고생 많았어, 여보. 나도. 부부는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한참을 울었다. 30년.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2024년 10월. 공간 분식은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지은의 제안으로 가게 인테리어를 조금 바꾸기로 했다. 아빠, 옛날 느낌은 살리되 좀 깔끔하게 해요. 그래, 내 맘대로 해. 민수는 딸에게 맡겼다. 지은은 인테리어 업체와 상의해 가게를 새 단장했다. 벽은 밝은 색으로 칠하고 테이블은 새 걸로 바꿨다. 하지만 메뉴판과 간판은 그대로 뒀다. 이게 우리 가게 정체성이니까. 민수의 고집이었다. 리모델링 기간 동안 민수는 단골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냈다. 한 달간 휴업합니다. 리모델링 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공간 분식 일동. 단골들은 이해해줬다. 사장님, 천천히 하세요. 우리 기다릴게요. 재개업하면 꼭 갈게요. 민수는 감사했다. 30년 동안 자신을 믿고 찾아준 손님들. 그들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한편 진우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건물 지분 50%를 잃었고 배상금 5천만 원도 갚아야 했다. 아내와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재산 분할로 또 돈이 나갔다. 진우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고등학교 동창이 전화를 걸었다. 그냥 그렇게 지내. 민수 형이랑 완전히 끝난 거야? 응. 에휴, 너 왜 그랬어? 민수 형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알아, 내가 잘못했어. 진우는 전화를 끊고 소주병을 들었다. 매일 밤 술로 하루를 마감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민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고등학교 때 함께 웃던 모습, 가게 창업할 때 악수하던 모습, 형제처럼 하자던 그 약속. 모두 진우 스스로 부숴버렸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진우는 혼자 중얼거렸다. 돈에 눈이 멀어서 30년 우정을 버렸다. 그리고 지금 돈도 우정도 모두 잃었다. 2024년 11월 공간분식 재개업 날. 민수는 새벽부터 준비했다. 떡볶이 재료를 손질하고 김밥을 말았다. 수정은 주방에서 튀김을 튀겼다. 여보, 손님들 많이 올까? 당연하지. 단골들 다 기다리고 있을걸. 오전 10시. 가게 문을 열자 이미 손님들이 줄 서 있었다. 사장님, 드디어 여셨네요. 기다렸어요. 와, 가게 정말 깔끔해졌다. 손님들은 새로 단장한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그래도 떡볶이 맛은 그대로죠? 당연하죠. 레시피는 안 바꿨어요. 민수는 웃으며 떡볶이를 내어줬다. 손님들은 한 입 먹더니 엄지를 들었다. 역시 이 맛이야. 30년 맛은 못 속여요. 가게는 순식간에 손님들로 가득 찼다. 점심시간엔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 사장님, 대박이네요. 지은이 신나서 말했다. 그러게.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어. 민수는 땀을 닦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30년. 이 순간을 위해 참고 견뎠다. 그날 저녁. 영업을 마치고 민수는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아빠, 오늘 매출 대박이에요. 그래. 네. 평소보다 2배 이상 나왔어요. 수정이 웃으며 말했다. 다들 사장님 응원하러 온 거예요. 민수는 코끝이 찡했다. 고마운 사람들이야. 아빠,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에요. 지은이 아버지 손을 잡았다. 응, 새 출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진우가 있었다. 30년 친구. 미워하면서도 안쓰러웠다. 아빠, 진우 씨 생각하세요? 지은이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 표정 보면 알죠.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30년 친구였는데 완전히 미워할 순 없더라. 아빠는 너무 착해요. 착한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수정이 남편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 마음 알아요. 하지만 진우는 자기가 한 일 책임져야 해요. 알아.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진우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한편 진우는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이혼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가진 건 거의 없었다. 건물 지분 50%는 남아 있었지만 관리비와 세금을 내기도 빠듯했다. 아빠 밥 먹어. 어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줬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모르겠어요. 진우는 라면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알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민수한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해라. 형님이 안 받아주실 거예요. 그래도 해야지. 내가 잘못한 건데.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민수를 만날 용기가 없었다. 2024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진우는 공간 분식 앞을 지나갔다.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민수는 주방에서 떡볶이를 볶고 있었다. 진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형님, 눈물이 흘렀다. 자신이 무너뜨리려 했던 가게. 하지만 민수는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더 강해졌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우는 중얼거리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순 없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 민수는 문득 창밖을 봤다. 진우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잠깐 눈이 마주쳤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여보, 왜 그래요? 수정이 물었다. 아니야, 그냥. 민수는 다시 떡볶이를 저었다. 진우를 용서할 순 없었다. 하지만 미워할 순 없었다. 30년 우정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는 진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건물 지분, 내가 팔고 싶으면 팔아. 나한테 먼저 제안하면 할부로 사줄게. 진우는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형님, 여전히 민수는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었다. 진우는 답장을 보냈다. 형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민수는 답장을 보지 않았다. 그저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다. 공간 분식은 여전히 영업 중이었다. 민수는 이제 건물 전체 소유주가 되기로 했다. 진우가 건물 지분 50%를 팔겠다고 제안했고 민수는 할부로 사기로 했다. 아빠, 이제 진짜 우리 건물이 되는 거네요. 지은이 기뻐했다. 응. 30년 만에. 민수는 감회가 새로웠다. 30년 전 진우와 함께 건물 사자던 약속. 그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함께가 아니라 혼자였다. 여보, 후회 안 해요? 수정이 물었다. 뭐? 진우 집은 사는 거요. 돈 많이 드는데. 괜찮아. 천천히 갚으면 돼. 민수는 웃었다. 그리고 이제 진우랑 완전히 끝나는 거니까. 그것도 의미 있어. 수정은 남편을 안았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뭐가? 이 모든 걸 이겨낸 거요. 민수는 아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 부부는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새하얀 눈이 거리를 덮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 아빠, 엄마, 저 배고파요. 지은이 주방에서 소리쳤다. 떡볶이 좀 해주세요. 민수는 웃으며 일어났다. 알았어. 지금 해줄게. 민수는 주방으로 가서
떡볶이를 볶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할 것처럼. 2025년 봄, 공간 분식 재개업 파티가 열렸다. 단골들이 모두 모였다. 강 부장, 윤 변호사, 그리고 30년 동안 가게를 지켜본 사람들. 사장님, 축하합니다. 이제 진짜 사장님 건물이네요. 건배. 사람들은 소주잔을 들었다. 민수도 잔을 들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에이, 무슨 말씀을. 우리가 고마운 거죠.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밤을 즐겼다. 민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했다. 30년. 길고도 짧은 시간. 많은 일이 있었다. 창업, 성공, 배신, 법정 싸움. 그리고 다시 이 자리로. 여보, 행복해요? 수정이 물었다. 응, 지금이 제일 행복해. 민수는 아내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그럼요, 우리 100년 가게 만들어요. 100년? 네. 우리 딸 지은이가 물려받고 또 그 다음 세대까지. 민수는 웃었다. 지은이가 받을까? 변호사 할 텐데. 그럼 손주가 받겠죠. 부부는 그렇게 미래를 꿈꿨다. 밤이 깊어갔다. 손님들은 하나둘 돌아갔다. 민수는 가게 문을 닫고 마지막으로 청소를 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불을 끄고 30년 동안 해온 루틴. 여보, 다 했어? 응, 집에 가자. 민수와 수정은 손을 잡고 가게를 나왔다. 문을 잠그며 민수는 간판을 바라봤다. 공간 분식. 30년 동안 지켜온 이름. 앞으로도 계속될 이름. 고마워. 민수는 간판에 대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아내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다. 눈 내리는 겨울밤.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하얗게 찍혔다. 그 발자국은 금방 눈에 덮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엔 영원히 남을 기억이었다. 30년 우정이 돈 앞에서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 여러분 곁엔 어떤 친구가 있나요?